물에 빠진 신봉사가 나오는 거 보니 심청전 이야기네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아, 정말 어렵게 살아서 눈을 뜨고 싶은데 뜨지도 못하고 근데 우리 효녀 심청이 있었죠. 아버지의 눈을 어떻게 하면 뜨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인당수에 빠지는 제물로 자신이 가게 되면 대신에 공양미를 받아서 그 공양미를 시주해서 기도를 하면 아버지가 눈을 뜰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줄거리로 이어지게 되죠. 근데 중간에 그 공양미 300석도 좀 나쁜 의도로 빼앗기게 되고 하지만 결말은 해피 엔딩이었던 걸로 네. 기억을 합니다. 두 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 가장 먼저 공양미 300석에 몸을 내던지기로 한 어떻게 보면 이제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계약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아, 요즘 현실에서는 이런 계약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최 변호사님? 우선은 어떻게 목숨을 내놓는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심창이가 뱃사람하고 계약을 맺게 되는데 예. 우리 아버지 눈을 뜨게 300석을 주면 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지겠다. 네. 이런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계약이 과연 이제 법적으로 유효한가 무효한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근데 우리 민법 103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계약만이 이제 유효한 계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게 누가 봐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사실은 103조 위반으로 아마도 무효가 되는 계약일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제 재산과 300석이라는 그 쌀과 바꾸는 계약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무효인 계약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역시나 결론이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심청이가 어떻게 지금으로 말하면 미성년자에 속할 텐데 미성년자가 한 계약은 부모가 좀 취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신봉사가 이 심청이가 한 계약을 취소를 한다면 뛰어내리지 않았어도 됐겠죠? 네, 맞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미성년자는 이제 행위 능력이 좀 제한되잖아요. 네. 이사 능력이 제한됐기 때문에 부모의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네. 부모인데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을 하면 네. 취소할 수 있는데요. 그 계약 취소는 부모도 할 수 있고요. 미성년자 네. 본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 추인할 수 있는 거 미성년자가 했지만 내가 그냥 계약을 유효화시키겠다라는 걸 추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만약 취소가 되면 취소란 얘기는 이제 소급해서 무효라는 얘기거든요. 네.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해가지고 계약이 없었던 걸로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동화니까 가능한 이야기였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인 법률로 또 재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뱃사람들도 좀 나쁘지만 나쁜 인물이 또 한 명 더 있죠. 바로 공양미 300석이 있다는 걸 알고 접근한 뺑덕어멈, 뭐 뺑덕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양하게 불리는데 신봉사가 뭐 아무리 눈이 뜨고 싶었다 해도 공양미 300석이 내 손에 들어왔는데 그걸 어떻게 덜컥 시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딸의 목숨과 바꾼 거잖아요. 근데 이 틈을 타서 이 뺑덕어멈이 접근을 했고 신봉사의 재물을 야금야금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 결국 재물이 바닥이 났다고 하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300석이라고 하면 사실은 MC님 얼마 정도의 재산이라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한 20kg 한 포대가 한 석이 되는 건가요? 아,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석은 지금 말로 한 섬인데요. 한 섬? 가만이라는 그 내용이 생기기 전에 용어가 생기기 전에 내용인데 뭐 키로수로 따지면 144kg 정도 됩니다. 와, 그럼 300석 어마어마하네요. 네, 144kg이 어느 정도냐면 예.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1인당 쌀 소비량이 많이 줄어서 한 50kg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 이제 조선시대에 먹은 걸로 보면 한 150kg 정도 먹었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1년치가 한석 1인당 소비량이 한 석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00석이면 300년 먹을 수 있는 와, 양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재산적 가치로 환산을 좀 해보면 얼마 전에 이제 기재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한 75칸짜리 그 시절로 한 430제곱미터에 상당하는 기와집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와, 재산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네. 돼버린 거네요. 사실은 엄청난 재산이기 때문에 네. 이 재산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신봉사에게 접근을 해서 뺑덕어미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봉사를 믿게 만든 다음에 신봉사한테
만약에 이걸 처분 권한을 받은 다음에 이거를 그냥 임의대로 막 자기 마음대로 처분을 했다 그러면 네. 사실은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될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신봉사에게 뭐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고 한다면 공갈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 이제 신봉사와 뺑덕어미가 좀 사랑에 빠졌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사실혼 관계는 아니겠지만 네. 사랑에 빠졌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부분은 뭐 처분 권한을 줬기 때문에 이제 약간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월권 대리, 뭐 네. 법적인 용어로 하면 초월 대리라고 하는데요. 권한을 좀 넘어서는 대리권 행사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신봉사 입장에서는 그 뺑덕어미와 계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이제 사행위 취소 소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다거나 이 정도만 될 수 있는 민법상 책임만 물을 수 있지 네. 형법상의 책임은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재밌습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보니까. 네. 와, 300석이 어마어마한 재물인데 이걸 뭐 바닥 낸 뺑덕 어멈도 그 당시에 뭐 살 게 있었다고 이렇게 바닥을 냈을까요? 참, 이게 동화니까 가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이런 사단이 난 이유가 바로 화주승 때문입니다. 신봉사에게 괜히 이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 눈을 뜰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돼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건데 어떻게 보면 근거가 없는 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뭐 화조성의 경우에는 공갈죄나 네. 사기죄가 문제가 되는데 둘 다 이제 사람으로부터 돈을 뺏으면 예. 돈을 받아내거나 뺏으면 성립하는 범죄인데 사기죄는 속여가지고 속은 상태에서 받아내는 사기가 되는 거고 네. 공갈은 막 폭행하고 협박해가지고 겁에 질리게 만든 상태에서 의사에 반해서 뺏어온 공갈이고 네. 이건 이제 화주승이 이제 자기가 처음부터 뭐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쵸. 없는데 속여서 300만 원을 그 300만 원이 아니죠. 300석이죠. 300석. 예. 300석을 편취 의사로 속여서 한 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아니면 자기가 그런 실력이 있다, 신력이 있어서 뭐 기륭 항목을 내가 잘 맞추고 그런 집안을 많이 해가지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네. 너 이거 안 하면 너 딸 큰일 나. 예. 너 눈도 못 뜨고 네 딸 시집도 못 가고 큰일 나. 이렇게 네. 막 겁을 주는. 그러면 좋지 않은 일이 생겼구나. 속아서 공포에 질려서 줬다라고 하면 공갈죄까지도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 네. 동환이가 아직 이게 현실에선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요. 일단 재미있게 이 동화를 법률적으로 재해석을 해봤습니다.